안녕하세요. 4월 27일 수요일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요거 한번 혼자 잘 논다고 저한테 CCTV 달고 싶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잘 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책도 봐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왜 그렇게 다들 시간을 때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물론 그분들만의 또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겠죠. 자, 땡 쳤어요. 진도 쭉쭉 나가고 있는데 혀의 움직임 연습들 해보셨나요? 메롱메롱. 오늘의 챕터는 올바른 발음을 내 손안에.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어요? 엄마 그 뱃속에서 태어나면은요 정말 뭐 다 똑같죠. 똑같은 출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네, 환경적인 또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좀 약간 인상 깊게 봤던 그 책 구절 중에 뭐 정신의학자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인간 중에 누구나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울증과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정상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너무 항상 굴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도 문제고 나는 뭐 맨날 즐거워 이런 사람도 좀 약간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건 어떤 밸런스? 균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드라마에서 되게 그 작가가 썼던 글이겠죠. 근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도 타인이다. 근데 내가 그 타인의 생각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자식도 타인이 될 수 있구나.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개체로 그냥 사람으로서의 그냥 이 존중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되게 이렇게 좀 약간 차가운 엄마였던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고 좀 강압적인 그런 이제 부모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강박 증세가 있게 또 자라지고요. 그리고 또 자상하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성격도 좋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자존감 있고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도 기는 법부터 배우지 않나. 처음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겠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자기 위안에 그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자꾸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막 구구절절한 옛날 생각. 옛날에 뭐 한때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 어디 있으며 옛날에 내가 체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간도 싱싱하고 뭐 이럴 때는.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 관계도 예전엔 얘가 좋았겠지만 얘랑 나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경쟁하는 구도도 다르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옛날엔 좋았을지라도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옛날엔 안 맞았는데 내가 또 얘하고 약간 뭔가 또 그레이드가 맞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정답은 없어요. 자, 노력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어요. 이 노력이라는 거 강조하는데 맨날 입으로만 떠들어요. 진짜 실제로 정말 내가 여기에 한번 막 올인해가지고 내가 밤을 새워봤는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타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사장님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본받을 점이죠. 그러나 대부분들은 어때요? 주인이 없으면 일 안 해요. 아싸 쉬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누적이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미안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월급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결국은 민폐 끼치지 않고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돈을 그냥 벌어서 함부로 쉽게 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든 싫든 우리는 매일 눈 뜨면서 함께 하는 게 말이다. 거기에도 이제 솜씨라는 게 따라요. 말 솜씨, 말 눈치라고 하는데 말 솜씨는 타고나는가? 그럴 리가 없죠. 뭐든지 노력해야 돼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그 어휘를 갖고 놓을 수 있는 그죠?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 솜씨가 달라진다. 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말솜씨가 없거나 그러니까
책 자체를 읽어도 내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아까 항상 강조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발성 발음, 이거를 안 하면은 생각이 지식이 많아도 밖으로 말을 또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자, 발음은 어눌하고 취약이죠. 내용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잘 못하는 사람들,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비약한 모았지만 집에 가보면은 청소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사람은 말도 정리가 돼 있어요. 한 토론 프로그램 출연한 어느 패널의 태도가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비논리적인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는 건 물론 하물며 방송에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땐 발끈하며 말을 끊는다. 이 말 끊는 버릇 저도 좀 있었는데 고쳤거든요. 거의 나빠요. 굉장히 상스러워 보여요. 내가 말을 끊는 그런 습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예. 근데 저는 이제 왜 말 끊는 버릇이 생겼냐면 매일 강연을 하고 앞에 나서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다 보니까 저 이 사람 말하는 게 답답해갖고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혼났어요.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상대방이 발끈하며 말을 끊으면서 전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우 됐어요. 그 얘기 하지 말죠. 그 무슨 건방진 태도예요? 누구 딴에는 카리스마 있어 멋있어 보여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들어줄 줄 알아야죠. 그냥 일단 그러면 가장 밑바닥의 인생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사업도 하면 안 되고요. 어디 조직에 들어가서 일도 하면 안 돼요. 벽 보고 혼자 사세요. 왜냐면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태도예요 이게, 그죠? 굉장히 불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를 본 시청자들은 혀를 쳤습니다. 얼마나 PD는 또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모 방송국에서 시사진단이라는 제가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튀어나올 땐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생방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서 뭐 욕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뭐 머리끈 들고 싸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녹음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1시간 방송하면 4시간은 3, 4시간 잡아야 돼요. 그 정도로 검증하고 거를 게 많아요. 실수들도 많이 하고. 당시 나름대로 한가락한다는 정치인들을 여러 만났는데 다들 청산 뉴스의 달변가들일 거라는 데 선입견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말들이 웃지는 못하는지. 헛발질이었죠. NG, 노굿 하고 NG를 되풀이하고 나서 녹음을 하면 PD님은 엄청 고생하는 거죠. 자르고 가이질. 편집. 밤새요. 방송인들 진짜 힘들어요. 자칭 타칭 스피치의 대가라는 사람들도 미리 준비된 글을 활용할 때만 그럭저럭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순발력 애드립은 일반적인 MC나 아나운서, 방송인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항상 언제 어떤 상황이 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고요. 대본 원고 준비해서 잘 읽는 게 무슨 스피치의 대가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행하는 즉흥 스피치는 듣기 거북할 뿐만 아니라 황당무계할 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난리 났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정도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을 늘 매료시킬 만큼 말솜씨가 훌륭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이분한테 이러한 점이 있었어? 할 정도로. 작관 로널드 레이건, 영화배우기도 했죠. 미국 전 대통령은 달변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였고요. 퇴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한 스피치 달인. 그 다음에 링컨이 예전에 아무것도 아닌 청년 시절에 바깥에서 연설을 하면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군중이 그냥 때려 물렸다고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막 몰입을 해서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높은 지지율에 크게 한몫을 한 것은 바로 스피치 능력이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의 하나는요, 예화를 많이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제가 토르라는 이야기 해줬잖아요. 객가족의 이야기라든가 하나씩 준비돼 있어요. 명언 같은 거. 네, 둥그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면서 쫙 하나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되고, 명언.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씩은 섞어줘야 좀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언, 격언, 속담 등을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잘 활용하고 감명 깊게 읽었던 문학작품 속의 구절들을 적절하게 인용을 하면은요, 이 사람은 스피치를 참 잘하는구나 하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말솜씨가 부족한 사람들은 남의 눈총을 받아요. 특히 남을 공격하는 말이라든가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아니면 말을 할 때 마음은 안 그런데 정말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주고, 가족끼리도 이런 경우 고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스스로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일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연설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나는 누굽니다, 간략하게 길게 하지 말고요, 임팩트 있게 반드시 필요한 말을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인사말이라도 해야 해요. 요즘에 그쵸? 건배사라도 해야 되죠.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회사 매뉴얼이나 고객 응대 방침, 추진하는 업무 상황 등을 해당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회의를 많이 해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는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도 했었지만 이제 다시 좀 약간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만큼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아주 필수적이겠죠.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1분 내에 자기소개를 시키곤 하는데 대단히 난감해요. 1분 긴 거 같고 짧은 거 같고 어떠세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분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흔한 말로 비속어로 마가 뜬다. 그거 만약에 때우지 못하면요, 그 정적은요 10년 같아요. 자, 그에게 1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지기라도 하는 걸까? 식은땀까지 흘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요. 노래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걸까? 스피치는 자신의 감정과 관점을 듣는 이들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크게는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예요. 그래서 제스처를 쓰죠. 목소리를, 그죠? 발음을 하죠. 스피치는 말, 언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세 개가 합해져서 드디어 우리가 말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사전에는 청중을 타깃으로 하는 말이라고 풀이돼 있어요. 청중을 목표로 하는 담화, 연설, 토론, 토의 등이 이에 속하는데, 좁은 개념으로는 인용하는 겁니다. 아까 명언, 격언 얘기했죠. 인용이란 남의 생각이나 말을 그대로 따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발표 능력을 키우려면 올바른 발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그동안 까치 발음, 좀비 기법 별거 다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되돌리기 해서 보시고요. 주위에 목소리가 너무 클 때 쌈 많이 나죠. 특히 술 드셨을 때 너무 작아, 모기 소리야, 아우 답답해, 안 들려. 혹은 톤이 지나치게 높아, 왜 저래 지금 분위기 이거 아닌데, 이런 경우. 또 고민하는 사람, 낮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흔한데, 어린아이처럼 앵앵거리는 게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 때문에 난감해하기도 하는데, 올바른 발성법을 익혀야 합니다. 발성법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그동안 했던 거를 쭉쭉 그러니까 복사가 아니라 복습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복습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